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요, 이재명의 많은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위증교사 대북송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냐? 위증교사 대북송금은 거의 빼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모두 다 공통적으로 어떻게 말하냐? 이재명이 유죄받을 판결이 굉장히 높고 더 나아가 이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여러 차례 제가 보여드렸지만 대법원에 뭐가 있다고요? 양형 기준표가 있다고요. 그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최고형을 구형했고 그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이재명이 오늘 1심 선고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위증보다 위증교사는 가중사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이재명은 위증교사에 있어서 감경사유는 하나도 없이 무조건 가중사유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 언론들도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고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 통계적으로도 우리가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 차례 보여드렸지만 지난 5년간 위증교사와 관련된 판례 통계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4명 중에 3명이 징역형이다. 더 나아가 3년간 통계를 보더라도 위증교사 1심에서 83%가 징역형이다. 1년간 통계를 보더라도 1심 16건 모두 다 유죄가 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형 기준표에 따르더라도 실제 지난 5년, 3년, 1년 그 판결의 기준표를 보더라도 통계를 보더라도 이재명은 빼박 징역형 유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어떤 거냐? 지금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몇 년 구형했습니까? 3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예측하기로는 1년에서 2년형 이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법원이 집행유예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더 나아가서 이재명에 대해서 법정 구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되겠습니까? 법 앞에 평등하게 얘기를 해야죠. 제가 실제 양형 기준표를 보여드렸지만 이재명은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거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집행유예 관련된 긍정적인 요소 하나 없이 부정적인 요소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나아가 이재명과 관련돼서 민주당 당대표라고 여당 당대표로 아니 야당 당대표라고 정치인이라고 혼자만 배려해서 법정 구속 안 시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재판부는 양형 기준표에 따라 법 앞에 평등에 따라 똑같이 이재명에 대해서 망치를 두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당장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던 과거 유창훈도 어떻게 했다고요? 이재명에 대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던 유창훈마저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 그랬어요. 즉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은 빼박 유죄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과연 법정이 이재명을 실질적으로 법정 구속을 시킬지 안 시킬지 이걸 보는 게 한 가지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점 가시화되고 있고 이제는 가시화를 넘어서 하나하나 마침표를 찍혀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 지금 민주당은 뭐만 하고 있다고요? 오로지 여론전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론전이 지금 통하냐? 결정적으로 한 개도 안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아마 아실 겁니다. 지난 주말에도 민주당이 뭐 했습니까? 4번째 이재명 방탄 집회를 했습니다. 자, 이 당시 민주당이 뭐 했습니까? 파란색을 빼고 이재명 연설도 없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파란색을 뺀다고 민주당이 아니게 됩니까? 이재명 연설을 뺀다고 그 자리에 이재명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은 이 집회에 파란색을 빼고 이재명 연설이 없어도 이재명 방탄 집회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 그 누구도 이 방탄 집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집회가요 역대급 폭망을 했습니다. 역대급 폭망. 자, 통계를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민주당이 뭐 했습니까? 지난 16일만 하더라도 파란색 우비를 입고 저렇게 집회를 열었어요. 근데
저번 주 토요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파란 색깔을 입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히려 민주당원들이 더 참여를 안 한 겁니다. 오히려 파란색을 안 입어도 되니까 야, 안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요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 2, 3, 4차가 있습니다. 경찰 추산을 보면 1만 7천, 1만 5천, 2만 5천. 그런데 이번에는 9천 명밖에 안 왔다라는 거예요. 1만 명도 안 왔습니다. 1만 명도. 그러니까 이거는요, 민주당 사람들도 안 온 겁니다. 민주당이 총동원령을 내려서 그나마 많이 모였던 게 2만 5천 명 선이었는데 이제는 야, 니들 파란색 안 입어도 돼. 이재명 연설 안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는요, 야, 우리 안 가도 되겠다 라는 생각 속에서 10,000명도 안 왔다라는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 좌파들의 이재명 방탄을 위한 그 장애 집회도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다 보니까 저는 웃겼던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 민주당이 그동안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자신의 장애 집회와 관련돼 가지고 되게 뻥튀기를 했잖아요. 어느 정도로 뻥튀기를 했어요? 야, 몇 배입니까? 네? 경찰은 1만 7천이라는데 30만 부르고, 경찰은 1만 5천이라는데 20만 부르고, 경찰은 2만 5천이라는 30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9천을 부르니까 민주당이 뭐라는 겁니까? 추산을 안 하겠대요. 자, 그럼 저는 물어볼게요. 추산을 왜 안 할까요? 자, 왜 안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민석한테 추산을 왜 안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이러니까 김민석이 뭐라 그러는지 간단하게 들어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요, 어처구니가 없으실 겁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가자 수를 줄이려는 모든 거짓이 셀 수 없이 많은 인파 사진 한 장으로 탄핵되는 카운틀리스 국면입니다. 자, 우리 김민석 씨, 보고 읽는 거랑 똑바로 하세요. 보고 읽는 거.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말은 뭐라는 겁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셀 수가 없대요. 그래서 사진 한 장으로 탄핵되는 카운트리스 국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잘 보세요. 셀 수 없으면 어떻게 사진 한 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셀 수가 없으면요, 사진 한 장에 못 찍혀요. 영상을 다 담아야지. 근데 실제 어떻습니까?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세는 것도 너무 빨리 셀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세다가 포기한 거죠. 왜? 이대로 가면 자신들의 이재명 방탄 집회 실체가 걸려들 것 같으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로서 포장지를 깔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다하다 뭐 하는 겁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뻥튀기 했잖아요. 네, 1만 7천을 30만, 1만 5천을 20만, 2만 5천을 30만. 근데 9천 명 오니까 이젠 여기에다가 숫자가 아니라 카운트리스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더 웃긴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이런 민주당 좌파들의 뻥튀기에 동조하는 곳이 있겠죠. 거기가 바로 MBC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 집회가 폭망을 하니까요, MBC가 지난 주말에 어떤 방송을 하느냐, 이런 방송을 합니다. 야당 대표 징역형, 정의인가 보복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물어볼게요. MBC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이 징역형을 받는 게 검찰이 징역형을 내린 겁니까? 또는 윤석열 정부가 징역형을 내린 거예요? 아닙니다. 사법부가 징역형을 내린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법부가 이재명에 대해 징역형을 내렸는데 그게 정의지 어떻게 보복입니까?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MBC 여러분들은 사법부를 못 믿어요? 이재명은 믿는다던데? 이재명은 믿는다던데? 이재명도 믿는다는 그 사법부를 우리 MBC 여러분들은 못 믿는 겁니까?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MBC가 지금 또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자, 분명히 지난 주말에 민주당 방탄 집회가 폭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틀 보십시오. 전국 곳곳에 정권 퇴진 집회가 열렸대요. 자, 그러면 저는 궁금했어요. 과연 얼마만큼의 전국 곳곳에 정권 퇴진 집회가 열렸는지, 자, MBC가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간단하게 들어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는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광주에서는 150개 시민단체가 모여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논란과 거부권 남발 등을 비판하며 정권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 촛불이 언제 촛불로 등불처럼 번질지 모릅니다. 전북 전주에서도 시민사회와 노동계, 농민단체가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 행진을 벌였고 앞서 미주 지역 한인단체 20여 곳도 성명을 통해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자, 지금 MBC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타이틀은 전국 곳곳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실제 이 보도 안에 있는 내용 보면요. 우리나라 지역 몇 개 나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꼴랑 2개 나옵니다. 그 꼴랑 2개가 어디예요? 첫 번째 광주,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전북 전주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광주랑 전북 전주 이 두 곳에서 퇴진 집회를 열었는데 이게 어떻게 전국 곳곳이야? MBC는 전라도 지역만 우리나라입니까? 전라도 지역만 우리나라 전국이에요? 이 얼마나 말도 안 주장을 하는 겁니까? 더 나아가 지금 미주 지역 한인단체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돼가지고 퇴진 촉구를 했다라는 건데 제가 물어볼게요. 영상 하나라도 공개를 해야죠. 언론사면은. 아니, 큰 언론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뭐 했습니까? 라고 사진이나 봤던지 영상이나 봤던지 아무것도 없이 말로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지금 웃기는 일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 좌파들의 이재명 방탄 집회가 완전히 폭망을 하니까 그 폭망된 걸 어떻게든 감추고 싶어가지고 카운트리스라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MBC는 전국 곳곳이라는 얼토당토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차마 숨기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이냐? 바로 MBC의 유튜브 조회수입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MBC가 항상 했던 게 뭡니까? 민주당의 장애 집회를요, 항상 끝까지 풀버전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했어요. 자, 제가 보여드렸죠?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보시면 MBC가 1차 민주당 방탄 집회에는 조회수가 141만 회가 나왔어요. 자, 2차는 몇 나왔습니까? 똑같이 141만 회가 나왔습니다. 3차는 몇 나왔냐? 조회수가 100만 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4차 집회는 몇 나왔을까, 친구 여러분들? 자, 37만 나왔어요. 37만. 자, 얼마나 줄었는지 아시겠죠? 자, 1차는 몇 나왔다고요? 141. 2차는 141. 3차는 100. 4차는 몇? 37만. 어떻게 됩니까? 반토막도 아니에요. 완전히 줄어든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완전히. 그러니까 사실상 좌파들이 총출동해서 유튜브를 시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지금 저렇게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잘 보세요. MBC가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 좌파들과 관련돼가지고 1차 집회는 8시간이 넘게 9시간 가까이 생중계를 해줬습니다. 자, 2차 집회는 몇 시간을 했냐? 무려 12시간 가까이 해줬어요. 자, 3차 집회도 몇 시간 했냐? 무려 12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4차 집회 어떻게 됐다고요? 폭망했다고요. 이러니까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자, 3시간 19분밖에 생중계를 안 해줬어요. 그만큼 뭐 하는 겁니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줄 수가.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나마 민주당이 총출동 시켜가지고 머리수 좀 채워봤는데 이제는 그와 관련돼서 채우지도 못하니까 이걸 차마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조회수도 확 줄었고 지금 시간도 확 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재명 방탄 집회가 얼마나 폭망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당장 오는 30일에는요. 장애 집회를 할지 안 할지도 결정이 안 났다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잘 보세요. 아직 이재명의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의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나오고 그게 징역형이 나온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망하겠죠. 이러니까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열지 안 열지 결정조차 못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이 법정 가서 하지 못했던 그 여론전을 외부로 와서 여론전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안 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한 가지가 더 찢겨진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우리가 여러 차례 본 게 있습니다. 이들이 뭐 했습니까?
친명혁신회의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의 당내 조직입니다. 거기에서 뭐 했어요? 법원에다가 이재명 무죄 촉구 탄원서를 전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이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112만이 동참을 했다라고 자기들끼리 떠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 실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여기 안에는 누구도 참여 가능하다고요? 김정은도 참여 가능하고, 누구도 김여정도 참여 가능하고, 누구도 도련님 찢지 마세요도 참여 가능하고, 누구도 고추 점자리도 참여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모든 것들이 다 완료가 된다고요. 자, 더 웃긴 건 뭐겠습니까? 이들이 실제 탄원서 안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동의, 비동의를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개인정보와 관련돼가지고 이거를 동의를 해야지만 이 탄원서를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웃긴 건 뭐라고요? 동의하지 않아도요, 어떻게 된다?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완전히 엉터리지. 완전히 엉터리. 네? 실제 저 안에 김정은, 김여정, 도련님 찢지 마세요. 고추 점자리도 가능한데, 심지어는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동의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실체를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우리가 끌어올려야죠. 자, 어떻게 됐냐? 어제 이와 관련돼서 KBS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재명 무죄 탄원 100만 넘었다는데 신뢰성 논란. 자, 실제 KBS가 어떻게 보도하느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우린 알고 있었어요. 본인 확인 절차 없다. 허위 중복 제출 막기 어려워. 딱 잘라서 보도하는 겁니다. 자, 뭐 또 뭐라고 말하냐? 민주당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위 기재 등 6만 건 걸러내. 엄격한 신원 확인 아니지만 많은 시민 참여 주목해야.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엄격한 신원을 확인을 안 했는데 그걸 왜 법정에 갖다 내는 겁니까? 더 나아가 허위 기재가 6만 건이나 걸러냈으면요. 이거는 갖다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KBS 9시 뉴스가 메인 뉴스로 보도를 했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 핑계조차 지금 굉장히 허황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가 해낸 일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민주당 좌파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재명의 무죄를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외부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는 겁니까? 여론전을 펼쳤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여론전을 방어하고 그 여론전의 실체를 까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민주당 좌파들의 이재명 방탄을 위한 여론전을 우리가 완벽하게 찢어버린 거죠. 가짜뉴스 막았죠. 장애 집회 막았죠. 무죄 탄원서 허상까지 다 밝혀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이에요. 자, 바로 이게 우리의 승리 공식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 좌파들의 여론전이 하나도 안 먹히고 있다. 우리가 완벽하게 찢어버렸다. 우리가 완벽하게 이기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요 되게 태연한 척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오늘 이재명의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다가왔어요. 근데 이재명도 잘 알 겁니다. 왜냐? 당사자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뭐 하는 척 하냐면요. 국민을 위하는 척, 민생을 위하는 척을 한다는 겁니다. 자, 실제 지난 주말 동안에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 SNS 글을 쓰고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옥죄어 죽음으로. 자, 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한국 경제와 국장 살리기를 위한 상법 개정 끝장 토론을 제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자신은 법정,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가지고 전혀 아무 상관없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것처럼 그딴 식으로 주말 내내 저렇게 SNS 글을 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제보받은 영상입니다. 자, 이재명은요 이렇게 글을 쓸 자격이 없어요. 왜냐? 기초적인 요건조차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 정치인이라면 그 누구보다 공적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누구보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그 공적 시설에 대해서 굉장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실제 이와 관련 막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주 민주당 이재명 방탄 집회에서 이재명이 촛불을 들고 어떤 짓을 벌이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영상을 보시면요, 이재명이 얼마나 웃긴 사람인지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간단하게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촛불을 들고 뭐 하는지 잘 보십시오. 자, 시청자 보셨죠? 네? 이재명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니, 아스팔트에다가 왜 촛농을 뿌려요? 아스팔트 위에다가 그 니 거야 그거? 그 국민 세금으로 깐 겁니다 그거.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끝나고 네가 그거 닦아갈 겁니까 그거? 아, 불장난을 왜 가가지고? 네? 아니, 전 웃긴 게 뭐냐면은 그냥 들고 있으면 되잖아. 들고 있으면. 네? 근데 이재명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촛불을 들기 싫어가지고 아스팔트 위에다가 저렇게 촛농을 내려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이재명이 집회를 오랫동안 참석하다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에요. 도착하자마자 저런 일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공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저 시설을 아끼는 사람입니까?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당장 앞쪽에 종이가 있어. 피켓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기 싫으면 아예 들지를 말던가. 네? 이렇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고. 할 짓이냐고 이게 지금. 네? 자, 웃긴 건 뭐냐면요, 옆에 있던 김민석이도 따라하고 있어 이걸 또. 네? 원래 들고 있다가 이재명이 저거를 촛농을 내려가지고 아스팔트에다 붙여놓으니까 김민석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보시면 이렇게 페트병 위에 올려놓잖아. 네? 생수병 위에 올려놓잖아요.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들기 싫으면요. 아니면 아예 안 들던가. 이런 사람이 근데 주말에 뭐라고요? SNS 글을 쓰면서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옥죄어 죽음으로. 한국 경제와 국장 살리기를 위한 상법 개정 끝장 토론부터 제안합니다. 우리 이재명 씨, 토론이고 나발이고 유치원 가서 도덕이나 배우세요. 유치원 가서. 네, 이재명은 이렇기 때문이라도 반드시 학교를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이거는요, 학교에서 뭔가 잘못 배운 것 같아. 자,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오늘 학교를 보여드릴게요. 더 나아가 우리 사법부가 오늘 학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잘 배우시면 돼요. 아마 가시면요, 가르쳐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재명이 학교에 가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 그 도덕을 배워야겠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우린 이거 하나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재명이 경기도 법카를 가지고 사적으로 1억이 넘게 유용을 했는지. 네, 이 한 장면을 보더라도 이재명이란 사람의 싹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보여드렸어요. 지난주 주말 집회에서 이재명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이 사실상 뭘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 완전 넋이 나갔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재명 1심 선고 잘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잔치국수 준비하시고요. 우리 이재명의 법정 구속 되는 그날까지 함께 똘똘 뭉쳐서 끝까지 싸워보자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